자,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거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복습할 내용이 이제 볼린저 밴드, MACD, RSI, 스토캐스틱 스로, OBB 이 5가지인데요. 기술적 분석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지표를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방법은 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한데 그 결과가 서로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괜찮은데 뭐 RSI 상으로는 이게 이제 매도 사인이 뜬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 서너 개 정도를 이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개만 가지고 딱 판단할 수는 없고요.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결과가 어느 정도 수렴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판단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주가라는 게 이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좀 중장기로 보느냐 아니면 뭐 단기로 내일 주가가 오를 거냐 아닐 거냐 뭐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사용하는 지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것이죠. 뭐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그 단기 매매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중장기 매매에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예측하는 거는 일주일 뒤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냐, 그거 예측은 보다가는 내일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그게 더 쉬워요. 예측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예측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맞히기가 힘들거든요. 내일 눈이 올 거냐는 것은 오늘 뭐 날씨 대충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1년 뒤에 오늘 날짜로 내일 날짜로 눈이 올 거냐 그거 맞히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장기로 볼 거냐 단기로 볼 거냐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뭐 결국은 이 기술적 지표가 다 맞는다 그러면 뭐 주식에서 손해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통계적인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수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재료와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수급이 안 따르면 그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은 이 트렌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이제 그런 가정을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성립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그 뭐 재료라는 거는 갑자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과거의 어떤 추세와 관계 없거든요. 뭐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상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점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투자는 할 수 없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신념과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주가라는 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데 결국 이 중심선 21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단 하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통상 이제 상단에서는 매도를 해주고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제 이 볼린저 밴드예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는 이제 자동으로 HTS에서 이제 그림이 나오죠. 계산이 되니까 그거 볼 때 하한선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이제 그 매수 사인으로 봐야 되고요. 상한선에 도달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과매수 구간이 돼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상한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데 그거는 통계적으로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죠. 뭐 어느 정도 어떤 이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폭을 봐야 된다. 밴드만 봐서는 안 되고 폭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폭이 커지면 그 추세가 계속 지속된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이 폭이 커지면
그 상승의 그 변동성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고, 하락할 때 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폭이 점점 좁아지면 이제 수렴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동평균선이 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변곡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이라는 것은 이 변곡점을 찾는 것이 이제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지는 부분에서 변곡점이 온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MACD인데요. 이동평균선의 차이를 가지고 이제 추세의 강도와 방향을 파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이제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석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MACD선 가지고 그 판단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매수는 MACD선이 시그널을 상향 돌파할 때, 즉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골든 크로스가 영선 아래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영선 위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선 위에서 발생해야지만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다시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는 안 된다. 영선을 돌파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무릎에서 산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선을 돌파하면 잘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미 어떤 큰 매수 주체가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상승의 여력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매도는 MACD 선이 신호선을 데드크로스 할 때고요, 또 영선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이게 상당기간 주가는 이제 하락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RSI는 이제 상승 압력과 하락 압력의 상대적인 강도를 수치화하는 것이죠. 주가가 상승할 때는 이 매도 세력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계속 이제 누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누름을 뚫고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치화로 해 놓은 겁니다. 0에서 100 사이 수치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30 이하로 하락할 때는 이제 과매도 구간이 되기 때문에, 과매도라는 것은 이제 주가의 그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주식에서 이제 가장 큰 호재는 결국 이제 가격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낮아지니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30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동반이 될 때 강한 매수로 돌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매도는 RSI 지표가 70 이상일 때는 이게 과매수로 돼서 조정 가능성이 있어 다시 매도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거래량이 감소하게 되면 오히려 강한 매도로 봐야 된다. 그래서 고점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 그거는 하락 추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RSI 떠나서 주식에서 일반적인 그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거래량 줄어든다는 얘기는 주가를 고가로 잡아 놓으면서 매도를 해 나가는 거죠. 그 세력들이 이제 주가를 올린 다음에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팔고 나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자, 스토캐스틱스로는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추세의 반전이나 지속을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K하고 %D가 나오는데요. 이 %K 값이 20 이하에서 D를 상향 돌파할 때, 즉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매수를 하고, 또 주가가 낮아지더라도 스토캐스틱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어떤 다이버전시라고 그래 가지고 매수 신호로 봐야 됩니다. 반대로 %K 값이 80 이상에서 %D를 데드 크로스 할 때는 매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주가가 고점을 높이더라도 스토캐스틱이 낮아지면 매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봉 차트를 보지 말고 스토캐스틱을 보라는 그런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OBB는 이제 거래량 지표죠, 그죠? 거래량 지표인데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도 이게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상승할 때 그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하거나 그럴 때도 거래량이 OBB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떤 매수로 봐야 되고요. 또 OBB가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럴 경우 매수고, 매도는 이제 그 반대로 OBB가 하락할 때 또는 OBB가 어떤 지지선을 이탈할 때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OBB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수급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OBB가 하락하면은 매도세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OBB가 행보 중인데도 갑자기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매집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가 있고요.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OBB가 유지되거나 상승하는 경우는 세력이 매집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OBB가 하락하는 경우, 주가는 이렇게 오는 것지만 OBB가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팔아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